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계약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전격 철회했습니다. 잠시 뒤에 속보 알아보고 취재 기자와도 오늘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청문 절차를 밟게 될 텐데 어디부터 문제였는지 퀵터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유치원 개학 연기로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 허가 취소라는 교육당국의 강수에 개학 연기 투쟁을 전격 철회하고 학부모에 사과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번 사태 책임을 통감한다며 며칠 안에 거취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내일 예정대로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늘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은 23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많아 우려할 정도의 이른바 보육 대란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과 미국 간 중재안 마련과 북미 실무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남북협력 사업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 9.19 군사합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외교부는 관련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미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파행을 이어가던 국회가 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가 열리더라도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때 문을 열지 못해 제주도 당국이 내일부터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만을 상대로 한 진료 여부로 소송이 제기됐고 병원 측이 현장 점검도 거부하면서 급기야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건데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나흘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3개 시도가 많은 12개 시도에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발령했습니다. 네, 학부모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가 개학 연기 투쟁 하루 만에 전격 철회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공식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한유총의 공식 발표 먼저 직접 듣겠습니다. 이번 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유아를 맡겨주신 학부모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 연기 준법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합니다. 120년 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데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물렸습니다.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과 과도한 처벌 목적의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였기에 교육부와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 투쟁의 하나인 개학 연기 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치원의 개학 시점은 원장의 결정 사항이고 수업 일수 180일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오히려 이를 불법이라고 여론몰이하고 특정감사 통제하며 경찰관, 시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이 3인 1조가 되어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법 투쟁인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2019년 3월 5일부터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내일부터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운영, 자율권, 그리고 사유재생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얻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능력 부족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치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뜻을 함께 해준 유아교육 관계자, 학부모님, 사립유치원 가족과 동참해 주신 회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3월 4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장 이덕선 대독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부터 유치원 자체 판단으로 개학을 할 것이다. 또 이덕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며칠 안으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 한유총 입장 먼저 들어보셨는데 이에 따라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도 내일부터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한영규입니다. 자, 아이들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었는데 결국엔 이 정부 강경 방침에 한유총이 굴복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보신 대로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조금 전 성명을 발표하고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선 이사장은 보도문에서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한유총이 전개했던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선 이사장은 120년 동안 유아교육을 위해 기여해왔던 수고와 공헌은 간대 없이 사립유치원이 적폐로 몰렸다고 지적하고 여론몰이와 사회적 비난, 과도한 처벌 목적의 유치원 3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생존이 불가능하였기에 교육부,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덕선 이사장은 준법 투쟁인 개학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고자 하며 내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영규 기자,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당초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유총이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설립 허가 취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내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개학 연기 투쟁을 처리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했고 어제는 서울과 인천, 경기 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음에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기 때문에 허가 취소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립 허가 취소 방침은 내일 한유총에 공식 통보될 예정인데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이 실시된 뒤 설립 허가 취소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YTN 한영규입니다. 네, 한유총 관련 속보 먼저 들어봤고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계속 파행을 이어가던 국회,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험노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일단은 야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럼 조만간 국회가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마비됐던 국회 오는 7일부터 정상화됩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한 청문회 등 쟁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 주요 의사일정 합의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앞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이렇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국정조사 대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재안이 나왔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 불발 이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중재안을 냈는데도 여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비리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면서 한국당의 결단으로 국회를 열겠다고 소집 요구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야당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같은 조건을 내걸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정쟁을 위해서 손혜원 의원을 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회동인 초월회도 열렸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서 3월 국회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 5당 대표는 2개월 동안 공전하던 국회가 정상화하게 된 것에 대해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북미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우리가 도움 줄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논의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면서 남북 협력 사업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 2차 북미 정상회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 아쉽지만 중요한 성과도 확인됐다고 의미를 찾았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시설의 영구 폐기와 검증이 대화 테이블에 오른 걸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분적 제재 해제가 논의돼 협상에서 상응 조치를 함께 다룬 건 물론 북미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큰 의미를 갖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논의된 것도 성과로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을 찾아내고 특히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주기 바랍니다. 합의가 무산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방법을 찾아서 실무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도 구체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질서이자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보다 분명한 개념과 함께 실천 가능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에도 북미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신뢰를 밝힌 데서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으로 보고 협상 타결을 위한 중재 외교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요구 사항을 담은 빅딜 문서를 북한 측에 전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핵과 생화학 무기의 탄도미사일의 포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구하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2개를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서는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 요구 사항과 그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가질 수 있는 경제적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CBS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미국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 속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설득하려 했지만 북측은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어 합의가 무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익이 보호됐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실패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하며 북한과 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계를 강타한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와 관련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걸어 나오게 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언을 가리켜 유죄를 선고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북한과의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과 동시에 공개 청문회를 열어 코언을 인터뷰함으로써 미국 정치에서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자신이 회담장에서 걸어 나온 것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없었다며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매년 봄철에 진행되어 왔던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되고 이름과 규모를 바꿔서 새로운 형태의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각에선 안보 공백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군 당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3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시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한미양국의 지휘소 연습이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기존의 키리졸브라는 이름 대신 동맹연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훈련이 2주 동안 방어와 반격 시나리오로 나뉘어 전개돼 왔다면 동맹연습은 기간이 한 주 줄어들고 반격이 빠진 방어 연습만 이루어집니다. 보통 4월부터 시작해온 실제 기동훈련 폴 이글은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대급 이하 소규모 훈련은 한미연합 형태로 펼쳐질 수 있지만 미군의 전략무기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군 당국은 실질적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습 규모와 기간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연습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설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나 한미해병대의 쌍용훈련, 맥스 썬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 연합 공중훈련 등도 줄줄이 재조정을 거치게 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나머지 연합훈련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한미 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뉴스 TMI 키 리졸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우선 이 키 리졸브 뜻부터 알려주시죠. 네, 키 리졸브는 아주 중요한 결이라는 뜻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봄 연례적으로 하는 합동훈련입니다. 한반도 밖에서 미군의 증원군을 받아들여 한미 군 전력이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숙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하고 미군이 증원되었을 때 숙박, 보급, 군 이동 등의 절차를 연습하게 되는데요. 병력 동원 없이 지휘소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마치 체스말을 움직이듯이 전술을 주고받으면서 훈련하죠. 때문에 지난 2002년부터는 실제 병력과 무기 체계가 동원되는 야외 기동 훈련, 독수리 훈련과 통합해서 실시해왔습니다. 북한은 왜 이 키 리졸브 연습에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이 훈련은 북한 정권이 붕괴됐을 때를 포함한 급변 사태를 상정하고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키 리졸브 연습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2일부로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하고 동맹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2차 북미 회담은 결렬됐지만 지속적인 대화 분위기에 군사적 긴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 훈련을 원치 않는 것은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완화에도 좋은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북한에 양보한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것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의 입장이라면서 이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얻어낸 것 없이 연합훈련을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결정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내린 결정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비용을 한미훈련 종료 이유로 내세운 만큼 방위비 추가 부담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매번 1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며 한국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orea should help us with that. You know, we're protecting South Korea. I think they should help us with that. So those exercises are very expensive. Exercising is fun and it's nice, and they play the war games, and I'm not saying it's not necessary.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고 연중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 베트남에 갈 때와 같은 노선을 되돌아서 북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동 속도는 훨씬 빨라졌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전용 열차의 귀국 경로는 베트남에 갈 때와 똑같았습니다.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해 난닝과 창사, 우한을 거쳐 내륙을 관통한 뒤 텐진, 선양, 단둥으로 이동했습니다. 베이징을 들르지 않으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귀로의 이동 시간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정차하는 역을 줄이고 열차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귀국을 서두른 것은 하노이 협상 결렬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평양에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회담 실패와 장기간 여행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피로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된 상황이고 이 기간 중에는 외국 정상의 방문을 일체 받지 않는 중국의 입장도 살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내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는 일주일 뒤 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답방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제주에서 추진하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병원 측이 제때 문을 열지 않아서인데요. 다음 달쯤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인데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허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약속한 날까지 문을 열지 않아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원 준비 기간이 석 달이나 있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료법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이 요청한 개원 기간 연장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개원 준비 상황 점검을 피하는 등 의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자께서 본사에서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협조를 해드릴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습니다. 청문 절차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삭제해달라는 병원 측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한국노총조합원 30여 명은 오늘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가 영리병원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영리병원 개설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리병원 개원 취소 청문 절차에 빨리 돌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측이 개원 시한을 넘김에 따라 병원 허가를 취소하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달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셋값은 0.43% 하락해 0.32% 떨어진 1월보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0.69% 내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의 전셋값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15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2% 하락해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는 등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99년 8월 도입된 이후 일몰 시기가 계속 연장돼 왔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주춤하면서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235조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평중을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와 2차 전지 등 수출 품목도 다변화할 계획인데 실제 수출 구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사상 첫 6천억 달러를 달성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수출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맞물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를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부진은 상저하고 흐름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실적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년도 대출 보증 등 무역금융을 당초 목표보다 3조 원을 추가하여 총 235조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수출 기업이 수출 계약서만으로도 특별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선적 뒤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하는 1조 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새로 내놓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뒤이을 새로운 수출 먹거리 육성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플랜트 건설, 문화 콘텐츠, 한류 소비재, 농식품 수산물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신남방, 신북방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바로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대책이라고 밝혔지만 기존에 계속 나왔던 내용인 만큼 수출 현장에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입니다. 큰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제조업의 고도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제 구조의 개혁과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해야 될 때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일도 계속됩니다. 환경부는 조금 전인 오후 5시를 기해 서울, 경기와 인천, 대전, 세종과 충남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도 등 12개 시도에 대해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3개 시도, 전북과 강원, 제주도가 늘어난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7년 1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발령되는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내일 행정 공공기관 차량들은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에선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됩니다. 네, 언제쯤 물러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미세먼지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미세먼지 상황 또 전망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김진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봄을 맞아야 되는데 좀 산뜻하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좀 미세먼지가 회방꾼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2위까지 올라갔다고요? 출래불사춘이라고 하죠. 봄은 왔는데 봄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날씨는 굉장히 포근해졌는데 네. 미세먼지가 연일 말썽입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도 말썽입니다. 초미세먼지 실질적인 관측이 시작된 게 2015년이었는데요. 네. 역대로 가장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았던 것이 지난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서울에서 일 평균 농도가 129 마이크로그램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조금 전 지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 더 그래픽을 네. 보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1일부터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인 76 마이크로그램을 계속해서 넘다가 오늘 11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역대 2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서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네. 오늘 점프를 하면서 역대 2위 기록까지 세운 굉장히 안 좋은 날이 3월 1일부터 3월 4일 오늘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내일도 굉장히 안 좋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3개 시도가 추가됐더라고요. 네. 저감 장치. 자, 그런데 고농도 미세먼지 이렇게 나흘째 이어지는 게 무척 이례적인 현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지난 1월이 굉장히 심해서 최악의 미세먼지,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덮친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가 사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정도 이어지다가 나흘째는 거쳤거든요. 그리고 아주 심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도 많게는 이틀, 잠깐은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정도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4일까지가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나흘간 지속됐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는 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닷새째 내려지는 건데 내일 이제 그렇죠. 이것도 최장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지금 대기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잘 안 움직인다라는 이야기고 바람이 잘 안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층에서는 서풍이 계속해서 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는 계속 날아오고 있거든요. 예. 자체 미세먼지가 있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셨듯이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갑자기 점프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유지되니까 저감 네. 조치가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2월 28일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2일, 3일, 4일 오늘까지 나흘 연속이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추가가 돼서 나흘 연속이 아니라 닷새 연속. 2017년 1월 이후 닷새 연속으로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입학식도 많아서 그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입학식 풍경도 좀 바뀌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그럼 언제쯤 이 미세먼지가 거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으로 좀 잡고 계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일은 미세먼지가 거치지 않습니다.
6일 모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국립환경과학원도 예보를 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미세먼지가 대기 환경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7일 정도쯤에는 지금보다는 농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바람이 좀 불고 네. 동풍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변에 대기가 흔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고요. 해소가 될 가능성은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다음 주 이번 일요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남쪽으로 강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남쪽으로 많은 비를,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전후로 해서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 기대를 할 만합니다. 네. 어느 시점부터인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더위나 추위보다 그렇죠. 미세먼지가 더 큰 요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김 기자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중국이냐 네. 우리 때문이냐 아직도 좀 여러 보도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최근의 미세먼지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의 요소만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체의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기본이 됩니다. 네. 기본 밑틀에 저간을 깔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다. 밖에 외출하기가 겁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의 고농도가 되려면 국외 요인이 가세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세하지 않았다라고 보긴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항공기가 곧 띄워집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천리안 EB 위성,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까지 발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주로 날아왔고 어떤 이동 경로를 가진지를 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짧게 여쭤보면 아까 당분간은 한 2, 3일 정도는 미세먼지 계속 감소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 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진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이달 들어 연일 뿌연 스모그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모레까지 대기질이 계속 나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베이징 하늘은 잿빛으로 뿌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나아지긴 했지만 베이징 지역에는 이미 지난 2일부터 대기질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나쁜 오렌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렌지 경보는 노인과 어린이들이 바깥 활동을 삼가야 하는 수준의 경보입니다. 夜里那个净化器一直是开着的，然后这几天出门也都经常一直都戴口罩。对，我这不老戴着口罩吗？不戴口罩我受不了，我有咳嗽。因为这雾霾太厉害了。 베이징 시내에는 모든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바오딩시 등 중국 12개 시에는 베이징보다 더 심각한 대기질 상태로 최악의 적색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중국 당국은 춘절 기간 폭죽 사용과 춘절 이후 공장 가동 재개, 여기에 대기 정체와 같은 기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6일까지는 대기질이 계속 나쁠 것으로 예보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근 몽골과 베트남으로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과 국내 양돈 농가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사율이 무려 100%여서 국내로 전파될 경우 돼지 사육 농가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시아에서는 작년 8월 처음으로 중국에서 발생해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에서도 발병해 아시아에서도 3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국은 모두 45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을 통해 직접 전파됩니다. 돼지만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40도가 넘는 고열과 구토, 피부 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열흘 이내에 폐사합니다. 하지만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하면 국내 양돈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으로 입국하던 중국인 여행객의 돼지고기 소시지에서도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중국이나 유럽, 아프리카 등지로 가는 여행객들에게 돼지고기 가공품의 반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도 중국과 베트남에서 오는 항공과 여객선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돼지농장 방문도 금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서울 유명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클럽 관계자 등 1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 의혹 등과 관련해 클럽 관계자와 손님 등 10여 명을 입건했다면서 그 외에도 단순 투약자들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클럽 안에서 마약이 조직적으로 유통된 건지 아니면 바깥에서 구매한 마약이 버닝썬에서 투약된 건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 의혹을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20명을 일주일간 심도 있게 조사했다며 오늘 오후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고은 시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고은 시인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최 시인과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추가로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박 시인에 대해 고 시인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변 씨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 씨는 앞서 1심에서도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 씨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환경부 인사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채용 과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오후 국립생태원 신모본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관련 문건에서는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국립생태원 원장인 이모 씨가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지난 2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 곽예남 할머니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곽예남 할머니의 유해는 전북 전주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된 뒤 충남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장됐습니다. 고향인 전남 담양에서 19살 때 위안부로 끌려간 곽 할머니는 중국에서 일본군에게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6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무국적자로 어렵게 살던 곽 할머니는 기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4년 귀국했습니다. 치매와 폐암에 시달리던 곽 할머니는 지난 2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존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2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작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한평생 조력자로 남아야 했던 아내의 숨겨진 진실을 다룬 영화가 개봉됐습니다. 그 밖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도 2편이나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I am a kingmaker.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작가 조셉 캐슬먼.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아내 조안과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겉으론 완벽해 보였던 이들 부부의 내밀한 사생활이 전기 작가의 집요한 취재로 조금씩 드러납니다.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글렌 클로즈가 조안 역을 맡아 강력한 카리스마를 선보입니다. Right, and I feel what I've learned through this whole experience is that, you know, women, we're nurturers. That's what's expected of us. We have our children, we have our husbands if we're lucky enough, and our partners. Follow our dreams.
젊은 시절의 조안 역은 실제 글렌 클로즈의 딸인 애니 스털크가 연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탈옥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빠삐용 리메이크작도 나왔습니다. 살인 누명을 쓴 빠삐와 국채 위조범 드가가 악명 높은 기아나 교도소를 탈옥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라미 말렉은 드가 역으로 다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색다른 로맨틱 코미디 두 편도 같은 날 개봉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한 커플. 각자 다른 상대를 경험하기로 하면서 과연 서로가 진정한 사랑인지를 시험합니다. 정성석은 신혼집 5km 방향 밖으로 거주한다.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결혼을 계획하는 재벌 2세와 자신의 인생을 찾으려 결혼을 택한 전직 육상 선수. 맞선 자리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3년만 결혼한 척하기로 계약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일이 꼬여만 갑니다. 결혼에 대한 미혼 남녀의 현실적 고민을 담아내며 공감을 자아냅니다. 문맹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도 개봉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주말 사이 이탈리아에서는 우파 정부의 강경 난민 정책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반감을 부추기는 정책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밀라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다. 사람이 먼저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심가를 행진합니다. 정부의 반난민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탈리아 전국에서 20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시위대는 난민 거주 허가 발급 제한 법안 등 살비니 부총리가 주도해온 강경 정책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책이 반이민 정서와 함께 인종차별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Oggi siamo qua a Milano per manifestare per i diritti dei migranti, delle donne, degli omosessuali e per tutte quelle persone che oggi si vedono discriminate dalle politiche di questo governo. 이탈리아에서는 인종차별이 동기가 된 공격이 최근 들어 급증 추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민자를 겨냥한 공격이 2017년 46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보기관도 최근 의회 보고를 통해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올해 자국이 직면한 큰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 정책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살비니 부총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탈리아 우선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크고 작은 분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지지자들에게 자신이 귀국하는 오늘 대규모 시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현지 시각 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는 귀국을 선언한다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현지 시각 4일 오전 11시에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달라고 요청한다며 집결 장소 등을 나중에 공지할 테니 주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그러나 구체적인 귀국 동선과 시간 등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없이는 바깥 활동하기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내일도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매우 나쁨, 다른 지역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쪽 지역에는 사상 최초로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이부제로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공사장의 조업 시간이 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공기는 무척 부드럽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는 2도가량 낮지만 예년보다는 3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14도로 오늘보다는 2도가량 낮지만 예년보다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았는데요. 내일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2도, 광주 3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고 수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아온의 장터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배우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